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소문인데요. 정시 뉴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거 어떤 소식통. 근데 이 소식통은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해요. 항상 이게 중국 정부 정시 발표하기 전에 예를 들면 허웨이동 그 사람을 수청당하는 거랑 아니면 여화 아니면 이상푸 이 사람을 수청당하기 전에 항상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분이 이게 중국 안에 있는 고위층 간부 통해서 시진핑 이번 사정 전회 때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역할, 당서기, 군위주서, 국가주서 중에 하나, 당서기 역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분 X 제가 매일매일 봐요. 어떤 소식 나올 수 있는지. 마침 그분이 중국 고위층 간부들 엄청 옛날에 그 인맥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내부에도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 아니라서 이 사람 통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결돼가지고 하는 거죠. 진짜 일일 매체 있잖아요. 옛날 큰 매체보다 일일 매체 항상 무시를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일일 매체도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아침부터 항상 그 사람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하는 거고요. 이분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중국 안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중국의 고위층 간부 사람들은 이 사람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 중국 안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 굳이 해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내가 볼 때는 올해 최강 시그널. 이게 사정 전회는 작년 연말에 오픈해야 되는데 아직도 오픈 안 했어요. 지금 몇 개월 연기하는 건지.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오픈할 수 없으면 언제 오픈하는지 예보를 해야죠. 우리 7월 아니면 8월. 그 얘기 자체도 없어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 3중 전회 있잖아요. 3중 전회는 재작년 연말에 오픈해야 됐는데 오픈 안 했어요. 근데 그래도 4월 말 중국 정치국 미팅이 있었어요. 그때는 예보를 했어요. 우리는 7월 3중 전회 오픈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근데 지금 4월 이미 지나갔잖아요. 아직까지도 4중 전회는 언제 오픈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4종 전회보다 3종 전회는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한 미팅은 작년 4월 말 정도 예보를 하는데 4종 전회 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중국 공산당 내부의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도저히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믿는 거죠. 시진핑 내려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만약에 옛날에 뭐 특별한 정치 문제 없을 때는 그 3중 전회이든 4중 전회이든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건데 근데 지금 중국 정치 상황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특히 연기했잖아요. 계속 오픈하지 않아서 왜 이러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관심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사정 전회 끝나고 나서 시진핑 다시 나와가지고 계속 주석, 당서기, 군위 주석 계속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박수, 너 얘기했잖아. 문제 생겼다. 근데 그게 사실 이게 중국 정치 자체 불투명하니까 중국 공산당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시진핑은 다른 능력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치 싸우는 그런 능력 굉장히 대단해요. 그 사람. 그래서 주석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도 계속 강제로 3연임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양국이 끝나고 짱샤 그 사람 그냥 많은 카메라 앞에서 시진핑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때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근데 시진핑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통해서 진짜 싸우는 과정에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사중 전회는 아마도 그 뒤에도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분명히 지금 중국 공산당 내부에 너무너무 갈등이 심하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누구 이길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죠. 지금 상황 보니까 아마 시진핑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기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끝까지 봐야죠. 그때 되지 않은 이상은 누구도 모르죠. 후진타오,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 반대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짱용샤도 그렇고, 뭐 패태자, 후춘화도 그래요. 근데 뒤에는 정치 원력이 있는지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저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도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후진타오도 그렇고 또 후진타오는 전 국가주석인데 그리고 전 국무총리 원자버도 있어요. 그 두 사람 아마도 지금 정치 원로로서 그 밑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 원로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이게 정치국 상무위원이 있어요.
지금 중국 정치국 상무위에는 7명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중국 최고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10년 정도 하다가 5년 정도 하다가 내려가요. 나이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내려가요. 근데 막 내려가면 바로 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내려가도 원래는 이게 파워 많아서 자기 정치 세력 어느 정도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 사장만 내려가면은 여기서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 회사 대해서 영향 미칠 수 있잖아요. 중국 정치는 더욱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 내려가도 자기 정치 세력 어느 정도 있으니까 중국에 어떻게 가는지 이게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정치 원로들은 퇴직한 전 정치국 상무위원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시진핑 어떤 사람인지 다들 모릅니다. 시진핑 와이프는 펑리유안이라고 하는데 펑리유안은 중국에서 엄청 유명한 가수였어요. 너무 유명한 가수인데 심지어 시진핑을 모르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 사람이 펑리유안 남편이에요. 이 정도? 너무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시진핑 어떤 정치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다 모릅니다. 그 시진핑 아버지 시중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문화대혁명 때 엄청나게 단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문화대혁명 때 그렇게 당했으니까 아마도 시진핑 개혁 개방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는 시진핑의 국가 주소 올라갔을 때 후진타오는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후진타오 내려갔을 때 당석이 군의 주소, 국가 주소 다 시진핑한테 줬어요. 그리고 시진핑한테 기대도 커요. 그래서 시진핑 그래도 개혁 개방 노선을 가지 않을까. 후진타오 아마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시진핑 갑자기 머저동 노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후진타오를 배신했죠. 그리고 후진타오의 단파를 완전 무시해버렸어요. 후진타오 공산당 20번 당대표 회의 끝났을 때 그냥 강제로 퇴장시켰어요. 그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래서 후진타오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머지 인생은 내가 끝까지 시진핑 한번 싸워보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 뒤에 후진타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온자버도 사실 이 사람도 아마 시진핑은 너무 반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 2012년도에 그때는 중국 공산당 18번 대표회의에 있었어요. 그 사람 그때는 내려가야 되는데 많은 기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슷하게 우리는 정치 개혁 안 하면 아마도 문화 대혁명 다시 올 수도 있다.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사실 저도 포함해서 무슨 소리야 이게? 문화대혁명 다시 오는 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문화대혁명 안 와도 약간 비슷비슷하게 그쪽에 가고 있을 것 같아요. 후춘화는 옛날에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小胡锦涛, 小는 소, 작은 후진타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후춘화는 후진타오 시진핑 위에서 지정하는 후계자인데요. 그래서 후춘화는 후진타오 사이 너무 좋아요. 성이 다 후였잖아요. 최근에 그런 뉴스도 나왔는데 후춘화 그 사람 만약에 후진타오 없으면 이미 수청당했어요. 패퇴자이니까 시진핑 너무 싫어하니까. 그래서 후진타오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 보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만큼 버텨왔는 거죠. 그래서 패퇴자, 계속 패퇴자는 후춘화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는. 황자 입장에 봤을 때 폐쇄자는 그냥 당신 살 수 있는 것도 나한테 고마워하세요. 황제 입장 봤을 때 조용히 있어라. 연세 많이 좀 있으면 집에 가라. 그렇게 원하는데 근데 지금 호충화하고 있는 것은 시진핑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또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해외 방문을 했고 이게 뭐예요? 분명히 시진핑 어떤 정도 파워 약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시진핑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 면에서 너무 잘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후진타오나 원자버 시진핑을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나이도 많고 내려간 지도 10년 넘었으니까. 근데 지금 다들 시진핑을 싫어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도 그러는데 회사도 그래요. 나라도 그래요. 당도 그래요. 무슨 일을 하면 이게 리더, 핵심 인물 찾아야 돼요. 그 사람 중심으로 뭔가 해야 돼요. 항상 모든 단체 다 그래요. 그래서 과연 우리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 지금 볼 수 있는 사람 고춘화이든 장영샤이든도 있는데 그 원러 중에서도 어떤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나이도 괜찮고 어느 정도 옛날에 또 전 국가주석, 전 국무총리인데 그 두 사람 지금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그냥 반드시 사중전후회 잘 지켜보세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도 아마도 많은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데가 없었는데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분명히 밑에서 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정치 상황은 너무 흔들고 있으니까 사중전후회 때는 예를 들면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 그 뒤에
왜냐면 지금 중국 서민들도 살기 힘들고요. 돈 없으니까. 그리고 그 외부 환경, 미국 갈등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 공산당 내부에도 갈등 너무 심해가지고 그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언제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공산당 체제 자체가 흔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시진핑 아무리 못하더라도 시진핑 세요, 그 사람. 세니까 이게 막 모든 거 일단은 다 위기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사람 내려가면 이 모든 위기 다 같이 폭발하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막 걱정돼도, 그래도 많은 사람 기대하고 있죠. 빨리 내려라. 막 다들 그렇게 뭐 기대하고 있는데요.